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애니메이션 테마록입니다. 테마록. 굉장히 오래된 소설이죠. 이게 아마 하이텔에 연재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그렇다고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인터넷 소설의 시초인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작이 그쵸.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이텔을 비롯한 이런 PC 통신에 네. 뭐 올라가던 글이 이렇게 실제 실물책으로 출판이 되고 뭐 스타 네. 작가가 되고 네.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 당시에. 중에서도 거의 최초 아니야? 이 그건 의혹이? 최초였을 것 그랬던 같아요. 걸로 네. 기억해요. 그 후에 뭐 귀현이 뭐 이런 애들 나오고 아, 늑대의 유혹인가? 엽기적인 그녀 뭐 이것도 어. 인터넷 소설 그랬던 것 제였죠. 같아요. 그래서 막 그때 그 문체가 네. 막 그 인터넷에서 많이 쓰던 용어들 있잖아요. 음. 웃음 뭐 이런 거. 아, 네네네. 이모티콘 같은 식으로 네. 막 약간 네. 눈웃음 같은 거 막 맞아 맞아. 그런 게 막 처음으로 책에 나오고 막 그랬었지. 그랬었죠. 네. 정말 해괴한 일들이었죠. 그렇습니다. 그게 그때가 이제 90년대 후반 그 정도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이텔에서 연재하기 시작한 게 거의 보통 30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지금 맞아. 애니메이션화가 된 거고, 사실 그 전에 98년도에 이게 영화화가 된 적이 있었죠. 그거는 안 한 걸로 합시다. 않는 걸로 치는 게 네. 원작자님도 네. 굉장히 슬퍼하셨고 이 팬들도 네. 굉장히 분노를 했었습니다. 네. 아니 그 저기 뭐냐 보셨어요? 안 봤어요. 네. 그 이제 나도 안 봤는데 이것 때문에 테마록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하잖아. 네. 그래서 본 사람들의 그 까는 에피소드를 들어보니까 무슨 그 준우가 PC통신 뭐 게임을 하다 말고 뭐 갑자기 컴퓨터에다가 뭐 이렇게 부적을 딱 붙여갖고 야 뭐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막 게임에서 이기고 막 말도 안 된대. 난 일단 그 네. 기봉이가 맨발의 기봉이가 현암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굉장히 네. 빡이 쳤었거든요. 기봉이 형 그때까지만 해도 황장군 나름 뭐 난 인정할 수 없어. 나도 인정은 안 되지만 그때 네. 굉장히 열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나름 저기 안성기 배우님께서 하신 분은 뭐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캐스팅은. 뭐 안성기 배우야 뭐 워낙에 추상미 배우가 또 그죠? 추상미 승희 배우. 역할을 맡고 뭐 했는데 그랬군요. 네, 네, 그랬던- 간략한 영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감독님이 나왔는데 네. 뭐 사실 감독님이 그렇게 중요한 한 분도 아니지 아닌가 한 명이야? 한 분인 건 그 네, 매불쇼에 맞아요. 나오셨던데 사실 네, 네. 뭐 그냥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철이라는 네. 네, 그러니까 회사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봐야 감독보다 되죠. 프로덕션이 네, 네, 로커스라는 로커스 애니메이션 네, 이게 사이더스 네, 사이더스였죠. 네, 당시에 사이더스. 사이더스 애니메이션이 네네. 로커스 스튜디오로 이름을 바꿨죠. 탈바꿈을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커스 스튜디오에서 나온 작품들을 좀 보면 네, 그래도 꽤 이름 있는 작품들이 좀 있어요. 어떤 거 있죠? 가령 이제 유미의 세포들 이건 이제 세포들. 웹툰 원작인데 애니메이션 쪽을 그러니까 애니메이팅을 맡아서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시즌 1, 2를 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뭐 네, 이게 드라마로 나왔으니까 그 김고은 배우가 나왔던 그 작품에서 그러니까 안 봤는데 그 김고은 배우가 유미 역할을 한 유미의 세포들에서 근데 네. 그 유미의 세포들 다 만화 책으로는 좀 봤는 그러니까 웹툰으로는 좀 봤는데 네네.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게 유미의 그 뇌 속에서 그쵸 막 감정들을 감정 친구들이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러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애니메이션으로 표현을 했고 그렇죠. 그 성우가 뭐 강유미 뭐 네네. 이런 안 누구냐 안영미 안영미 뭐 이런 분들이 아. 그 성우를 담당해갖고 꽤 화제가 됐었죠. 그래요? 네네네. 네. 네. 그걸 담당한 네, 거구나. 그쪽을 이거. 네, 애니메이션 파트를 애니메이션 파트. 하신 거라고 하고 네, 그리고 그 우리는 잘 모르지만 네. 이 런닝맨 있잖아요. 네, 그 SBS 예능? 예능 네, 그 예능을 IP로 해서 네.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유재석 나오나? 그러니까 유재석은 이제 메뚜기 캐릭터로 표현이 되고 그래? 다양한 뭐 이런 동물 캐릭터로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뭐 광수는 기린, 김종국은 아. 호랑이, 네. 뭐 이렇게 하하는 여기 누가 봐도 뺑코 형이네. 네 맞아요. 빵코는 지석진. 네. 그리고 뭐 하하는 펭귄, 어. 뭐 누구지?
게리 거예요 아마 게리. 아. 게리는 원숭이 뭐 이런 식으로 네. 어. 동물 캐릭터로 표현이 된 이 뭐 시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물들끼리. 이름표 띄나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런닝맨 자체가 해외에서 인기가 꽤 있잖아요. 동남아 애들한테도 네. 인기 네. 되게 많아. 애들한테도 많고 어. 초등학생들한테도. 아니 뭐 야. 처음에는 인기 엄청 많았죠. 음. 네. 그래서 이제 뭐 그쪽으로 그 연령대에 딱 맞게 배포가 되는 네. 네, 그런 애니메이션을 또 담당을 했었다고 하네요. 네. 얼마 전에 엄청 유행했던 사랑의 하츄핑도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랑의 하츄핑도 했다고 하는데 뭐 잠깐만 여기 없네? 아니 그것도 뭐 그럼 걔네가 다 한 게 아니고 뭐 같이 했나 일부를 그러면? 네, 같이 한 걸 그러지 수도 않았어? 있겠다. 음. 하츄핑 진짜 수도 되게 있겠네요. 많이 보지 않았나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 애들 어린 자녀를 두신 가족들은 결과 어쩔 수 엄청 없이 많이 봤다고. 네, 어. 네. 끌려가다시피 그렇지. 아마 했겠죠. 네. 그래서 뭐 약간 신흥 강자의 느낌으로 좀 네. 애니메이션계에서는 신흥 강자의 느낌으로 좀 떠오르는 스튜디오인데 네. 여기서 맡아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네. 한 2020년 정도에 네. 22년 공개를 목표로 제작 중이라고 발표했었는데 네. 아. 이게 계속 미뤄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도 겹치고 아, 네. 뭐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네. 아마 미뤄진 것 같고 그리고 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테마로 원작을 영상화로 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이제 이우혁 작가가 그 영화 제작에서 한번 마상을 입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계속 거부를 했었다고 해요. 그 이후로도 약간 깐깐하게 검수를 했겠죠. 네, 네. 네, 그러면서 좀 더 또 늦어진 그런 감이 있지 않나. 이번엔 아예 그냥 각색 각본에 이우혁 작가가 직접 참여를 하셨다고 네, 네, 그렇습니다. 얘기하고 이게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나름 그 코로나 그 이슈도 있었고 네. 만드는 과정에서 음. 이거 우리가 어떻게 공개할까 하다가 그럼 이걸 시리즈로 만들어서 네. 플랫폼에다가 한번 얹어볼까 하고 네. 그걸 갖고 제작을 하고 있었대. 제작을 좀 했대. 아. 근데 그러다가 다시 그럼 그냥 개봉을 하자 싶어갖고 그걸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좀 만져갖고 네네. 그래서 네. 지금 이게 이렇게 나온 영화에 거라고? 걸린 거로. 그러니까 아마 더 작업해 놓은 게 좀 있을 거야. 그래서 뭐 먼저 말씀드리면 후속작을 바라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아마도 후속 제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미 해놓은 것도 좀 있을 거고 네. 지금 오늘자로 누적 관객 수가 23만이네요. 꽤 이 정도면 괜찮아.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이 정도면 네. 100만 갈 것 같아. 지금 이게 순위가 손익 3위고. 분기점이 한 100만 정도 되나요? 그렇죠. 딱 100만입니다. 100만이요. 100만. 음. 야, 100만 쉽지 않은데. 쉽진 않죠. 근데 될 것 같아. 퀄이 좋고 재밌어. 네.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리고 어. 며칠 전에 또 이게 해외 판권이 여러 군데 또 팔렸다고. 그래요. 그럼 또 BP가 그쵸. 좀 또 줄어드니까 확 낮아지니까. 네네. 손익분기점 좀 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극장판 개봉 애니메이션 중에 1위가 마당을 나온 암탉입니다. 암탉인가요? 이길 수가 훌륭한 없어. 작품이죠. 네. 그렇죠. 그 훌륭한 작품이죠. 근데 뭐 나쁘진 않은데 솔직히 그게 1등인 건 좀 아니잖아. 네, 애니메이션 참 아픔이 많았죠. 그만큼 네, 애니메이션이. 우리 그리고- 국내 국산 애니메이션이 네네. 좀 맥을 못 추리고 있다라는 것도 음. 반증할 수 있는 그런 수치죠. 네. 현실적으로 지금 거의 지원도 많이 끊긴 상태이고, 네. 네. 한참 바람이 불었을 때는 그래도 이렇다 할 뭐- 작품들이 좀 있었는데. 네네네. 아치아 시팍 이런 거 꽤 잘 만들었거든요. 네, 잘 만들었죠. 그 네. 원더풀 데이즈 원더풀 데이즈가 사실 저는 지금 봐도 사실은 괜찮거든요. 괜찮아. 근데 원더풀 데이즈 이후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그게 하더라고요. 폭망했나? 네. 너무 폭망했어요. 기대가 많지 않았어? 폭망했어요. 돈도 많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네.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시장 자체가 좀 작아. 음. 이 서구층이 굉장히 협소해요. 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어두운 부분도 있긴 했어요. 원더풀 그것도 데이즈가.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아동을 겨냥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원더풀 데이즈는 사실 아동이 볼 수 없는 스토리라서 보기는 힘들죠, 사실 좀.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남양주에 있는 원더풀 데이즈 그 촬영 아직도 있어요. 스튜디오가 아직 보존이 돼 있거든요. 미련을 버리지 못했구나. 네. 거기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네.
진짜 저 그러니까 미니어처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아직도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대단하더라고요 보는데. 그렇군요. 네네. 아무튼 네. 그래요. 오랜만에 네. 국산 애니메이션 테마록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저도 기대를 많이 가지고 봤는데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뭐 바로 평 들어갑니까? 네네. 아 스토리 안 해요? 스토리 할까요? 네. 줄거리를 진행을 하시죠. 줄거리 진짜 간략하게 합시다. 간략하게 네, 할게요. 간략하게. 네, 간략하게 할게요. 이야기는 한 야심한 밤에 네.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선 한 남자 신부의 네. 등장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네. 이 신부는 이제 박 신부죠. 우리가 뭐 원작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딱 보면 박 신부다 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근데 박신부 너무 크더만. 벌크업이 어마어마하게 됐죠. 마동석보다 크게 그려놓으면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신부가 왜 들어왔느냐? 한 신자가 여기서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주교가 좀 상태가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해서 들어간 거죠. 근데 가봤더니 딱 계산이 나와. 딱 이 정산해 보니까 이 새끼 딱 악마가 깃들려 있다. 얼마 전에 그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근데 딱 냄새 청진기 대보니까 딱 나오지. 딱 혀 대보면 나오는 거죠. 그치. 빨아보면 딱 아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마 의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구마 의식을 하는데 모두 이제 거기 있던 모든 신도들이 다 기절을 하고 그 빙의돼 있던 악마들이 막 몸에서 빠져나오는데 튀어나오고. 네. 여기서 한 여자만 그 구마 의식하는데 뭔가 도움을 주죠. 네. 그 여자가 바로 승희입니다. 네. 현승이죠. 딱 보면 또 알 거예요. 요 독자들은 원작층들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일 마치고 나면 편의점 무조건 가야죠. 이건 국룰이야. 편의점 가서 캔커피 하나 마셔야 돼. GS25 PPL 세게 들어갔던데. 그러니까 계속 비춰주던데. 야, 그 통닭 먹고 싶더라. 9,900원인가? 뒤에 걸려 있는 거. 그 통닭하고 그 군고구마. 그런 거는 꼭 유독 밤에만 보인다. 낮에는 잘 안 보이다가 유독 밤에 보여. 그래서 레스비 한 잔 딱 이렇게 까가지고 마시고 그치. 있는데 네. 저쪽 골목에서 빛이 납니다. 왜 빛이 나느냐? 스님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네. 번쩍. 네, 번쩍하면서 나타나죠. 그 스님의 이름은 한동훈인가요? 한동훈은 아니고 네. 장호법입니다. 네. 이 장호법이라는 사람은 네. 거기에 있는 이제 해동밀교라는 하나의 이제 분파라고 해야 되나요? 이 뭐 불교의 분파라고 봐야겠지. 불교의 이제 한 분파죠. 거기에 있는 이제 호법이 뭐 꽤 높은 위치에 있는 네. 그 뭐 운영하는 그런 분들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근데 와서 이제 하는 말이 우리 이 해동밀교에 요 교주가 있는데 얘가 약간 마탱이 같다. 그래서 좀 있으면은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서교주의 아들 준우라는 아이가 있는데 얘를 지금 제물로 바쳐가지고 뭔가 나쁜 짓을 꾀할 것 같은 느낌이다. 굉장히 이제 만화적인 상상력이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서교주라는 사람이 악령에 쓰였다. 쓰여서 너한테 도움을 청하러 왔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준우를 좀 데리고 가달라. 네가 안전하게 보호해달라. 네가 맡아달라. 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뜻을 한참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요 박신부에게는 또 다른 과거가 있기 때문이죠. 한 그치. 아이의 목숨을 이제 잃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네. 한참 고민을 하다가 결국 다음 날 나타납니다. 네. 이 버스를 타고 같이 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버스에 나타나죠. 근데 그 버스를 타는데 또 한 명의 어떤 정체 모를 남자가 한 명 딱 탑니다. 그 행색을 보니까 그지야. 아이돌 같은데? 아이돌인가요? 행색이? 그런가요?
그렇게 입은 아이돌이 어딨어? 그런가? 아니 뭐 킹오빠에서 나오는 사람 약간 쿠사나기 키워온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야. 네. 그리고 한 손에 붕대를 감고 있어요. 그게 붕대 이제 감은 것까지 똑같아. 그 흑염룡이 여기 날뛰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 중이병이 굉장히 심각하게 걸려가지고 네네. 나타나요. 네. 자, 그 이름이 이제 현암이죠. 음. 그게 테마록에 어떻게 보면 중심 인물들이 지금 다 모였거든요. 그렇지. 네. 현암이라는 인물도 또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이제 뭐 여동생과 과거 없는 관련된 사람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해서 약간 이제 이 무술 수련에 네. 굉장히 심취돼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그 어떤 한 분께서 그러니까 자기한테 무공을 다 전수를 해주고 네. 그렇지. 그 주화인마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아니 해공선사라는 뭐 이 태극기공을 익힌 캐릭터인데 맞아요, 네. 현암은 네, 해공선사 맞나? 그분이 그 다친 현암을 구하기 위해서 본인의 평생 모아뒀던 맞아요. 내공을 다 그냥 주는 남김없이. 거야? 그냥 줬어. 돈 안 받고 그렇지. 공짜로. 공짜로. 쿨거래했어요. 그래. 나눔이네 나눔. 그렇죠. 나눔, 무료 나눔.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한 그 해동미교의 본거지로 모이게 됩니다.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서교주와의 일전 격투를 벌이게 되죠. 네. 그래서 과연 이제 이 테마사 무리는 네. 전부 다 이제 어셈블을 해서 네. 앞으로 아하. 벌어진 수많은 테마 액션들을 네. 펼칠 수 있을지, 그리고 네. 국산 토종 장편 애니메이션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 시장을 형성할 네. 수 있을지 네. 여러 가지 미션을 어깨에 네. 짊어진 귀추가 주목되는. 귀추가 주목되는 영화 테마록이었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원작 보셨나요? 네. 저 어렸을 때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목배님도 보셨어요? 봤지. 아 그래요? 네. 여기서 저만 안 봤네요. 그래? 아예 안 봤어. 네, 저는 아예 안 봤고 테마록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애니메이션 좀 뺐고요. 괜찮네. 네네네. 그래서 이 박신부라는 분이 이제 주인공인 건가요? 이 세 명하고 음. 승희까지 해서 네 명이 네 명이 주인공이라고 주인공이에요? 봐야지. 아 그럼 자 이번에 개봉한 테마록 이 애니메이션이 그 테마록의 어떻게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게 완전 거의 완전 초반이라고. 초반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테마록이 처음에 국내편 네. 있고 뭐 세계편. 세계편이 있고 그다음에 혼세 뭐 말세 뭐 있고 뭐 네. 저거 하면서 되게 많거든. 네네. 근데 어쨌든 국내편 이게 어쨌든 처음 등장인물의 소개를 하는 내용이잖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1권에 거의 초반부일 초반부일 거야. 네네. 아 이게 1권이 다 끝난 것도 아니에요? 1권 그래요? 한 중에서도 챕터? 한 권에서 한 요만큼이야. 한 챕터. 되게 조금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다는 무궁무진하다는 거네요. 얘기이기도 해요. 네.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래요. 그런 얘기이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신 분들부터 원작을 보신 분들부터 네. 간략한 감상평 말씀해 주시죠. 목배님부터. 제가 일부에서 저 네. 소개할 때 조치검의 비밀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다음 챕터가 초치검의 초지검? 네, 초치검이냐? 초지검. 초지검이야? 초지검. 초지검의 비밀하고 뭐 그런 거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는 원작을 재밌게 읽었었어서 근데 뭐 사실 엄청난 팬은 아니고 네. 뭐 이유혁 작가도 약간 좀 그래. 처음엔 재밌게 봤는데 보다 보니까 네. 사실 뭐 필력이나 그래 막 엄청 뛰어나진 않아요. 약간 좀 환? 한적도 좀 갖고 계시고. 아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글을 되게 재밌게 쓰고 좀 이야기꾼이야. 그래서 잘 좋은 에피소드들이 많지. 그쵸. 네. 그래서 이게 뭐 원작 작품이 어쨌든 1000만 권이 팔렸다니까. 1000만 권이 팔렸다니까? 1000만 권이.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1000만 권이 팔리는 거면 대단하지 1000만 권. 엄청나죠. 그때 이 팬덤이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이분이 65년생이신데 서울대학교 나오셨군요. 네. 그렇지. 그리고 가톨릭 신자시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박 신부는 그 카톨릭 구마의식을 하고 있는 신부. 네.
있고 그리고 현암은 무협지 쪽에 무협 소설에 이걸 갖고 있는 거지. 네. 무술을 갖고 있는. 네. 그리고 준후는 해동밀교 쪽에 뭐 여러 가지 술법과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 뭐 부적도 쓰고 뭐 주술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나오는데 무슨 약간 그 옛날 공자강의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수인을 막 맺고 맞아, 막 뭐 이런 거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그러니까 그 어쨌든 무협과 아니면 약간 닥터 스트레인지 쪽 계열의 그런 티벳 뭐 그런 네네. 뭐 그런 약간 밀교 쪽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또 승희는 애연명왕의 화신이래 갖고 맞아요. 그쪽은 또 이게 그게 힌두교 뭐예요? 쪽인가? 힌두 쪽일 거야. 힌두 쪽이죠. 네. 인도 쪽 뭐 그쪽 어쨌든 뭐 그쪽의 신 중에 하나야. 네. 뭐 그래서 그 네 가지의 다른 베이스를 갖고 있는 캐릭터가 어벤져스처럼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서유기랑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네요. 서유기도 일종의 어벤져스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서유기도 보면은 뭐 불교하고 도교하고 뭐 다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의학 작가가 그런 식으로 이 어벤져스가 그 전에도 있었구나 마블 네. 코믹스로 어디서 영감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퓨전 무협 뭐 오컬트? 테마 오컬트 이쪽에 새로운 장르를 어떻게 보면 거의 개척하신 분이고 개척했죠. 네. 이후로 이런 크로스오버 소설들도 되게 많이 나왔고 그래요? 난 사실 정통 무협 팬으로서 네. 사실 이런 크로스오버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 근데 요즘은 사실 그쪽이 다 대세야. 그래서 뭐 회귀하고 막 갑자기 무술 고수가 막 판타지 세계로 막 이렇게 뭐라 그래 포털로 막 이렇게 멀티버스. 이동해갖고 네. 그렇게 해서 갑자기 막 마법을 쓰는 애하고 막 무술로 싸우고 막 이런 막 그런 이상한 막 애들이 많는데 네. 뭐 어떻게 보면 묵향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나? 근데 좀 그 중에서도 물론 수작이 있는 것도 알긴 아는데 그냥 나는 정통이 좋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쪽 세계를 홀로 그냥 열어 제치신 분이지. 그래서 어쨌든 이 영화 평으로 다시 돌아가자면은 네. 저는 원래 원작 팬이기도 했고 네. 생각보다 퀄이 뭐 좋다는 얘기를 듣고 기대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봤는데도 괜찮았어. 그래서 일단 선별은 4점이고요. 네. 오. 높네요. 평가는 일단 박신부하고 현암이 좀 등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박신부 나왔을 때 야씨 박신부를 저렇게 크게 그리면 현암이 도대체 얼마나 커야 되는 거야 하면서 막 생각을 했는데 현암 너무 멸치야. 이게 좀 캐릭터 디자인이 조금 아쉬운데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퀄리티나 뭐 스토리 전개가 좋았다. 네. 일단 선별 4점입니다. 네. 네. 파이님은요? 저도 그 어렸을 때 네.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소설이에요. 원작 자체가. 초등학교 때 봤으면 진짜 재밌었겠다. 초딩 때 읽었는데 진짜 재밌었죠. 그 전에는 뭐 그 예전 위인전 같은 거를 좀 그렇게 좀 재밌게 봤다가 네. 위인전 같은 거보다 이거 보면 환장하지. 환장하죠. 네. 막 날라다니거든. 그럼. 존나 재밌게 봤죠.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었고 그 예전에 영화 나왔던 거는 아마 제가 연령대가 안 돼서 못 봤던 것 같기도 한데 네. 그거가 굉장히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네. 기봉이가 나왔다는 사실이 굉장히 열이 받았었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일단 안 보고 있다가 네. 이제 이 테마록 자체가 영상화가 그 이후에 또 지금은 또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진 상태로 그렇죠. 그리고 한국 영화 시장이 굉장히 이제 좀 굉장히 크게 네. 버려진 상태로 이게 나왔다고 해서 그 처음에 이제 컨셉 아트가 나올 때부터 되게 주의 깊게 봤었어요. 그래요? 네. 네. 근데 처음에 나왔던 박신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박신부대로 왜소해. 체험이. 그러니까 태화록이 다 그지 같은데 그 영화. 네. 그러니까 안성기는 되게 캐스팅이 좋았던 것 같아. 맞아. 이미지 캐스팅이 안성기가 딱이야. 어떤 역할? 박신부 역할로. 박신부 역할. 네. 네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네. 이 우리가 본 작품처럼 이렇게 막 주먹질하고 뭐 그런 캐릭터가 아니야. 맞아요. 그냥 오라를 이렇게 방어술 구축하는. 구축하는. 그렇죠. 나중에 물론
기술이 발전해갖고 막 오라로 막 이렇게 에너지파처럼 쏘고 막 그런 것도 나오는데 후반으로 가면은 네. 기본적으로 공격해가 아니야. 여기서 보면 막 주먹질하고 그렇죠. 막 장난 아니야. 나 원펀맨으로 거의 가. 뭐 탱커잖아요. 그러니까 둥치가 몸 봐봐. 현암하고 싸워도 이길 것 같아. 아니 근데 그 이제 전사에 보면 네. 박신부 전사에 보면 군 출신 군의관 출신이기는 해요. 아. 또 의사캐잖아. 의사 출신이에요. 네네. 너무 근데 크게 그려놨어. 근데 뭐 거의 뭐 미식축구 하는 사람의 체형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음. 네. 그래서 어렸을 때 되게 좋아해서 그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네. 저는 뭐 이 정도면 되게 잘 만들지 않았나. 굉장히 또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 스토리를 아무래도 이게 첫 편이다 보니까 네. 그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이 캐릭터들에 대한 그 전사 같은 것들도 네. 또 넣어야 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덜 진도가 조금 긴장감이 조금 느슨하게 네. 빠진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뭐 애니메이션의 완성도라든지 뭐 그리고 성우의 또 실력이라든지 이런 뭐 전반적인 이 만듦새에서 꽤나 괜찮았고 만듦새가 좋았어. 자막을 쓴 것도 되게 맞아요. 영리한 선택인 되게 것 같고. 영리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리고 이게 또 국산으로 국산의 기술력으로만 이렇게 만들어낸 게 이 네. 정도의 실력이면 그렇죠. 와 진짜 투 썸스업이죠 완전.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고 네. 일단 별점은 3.5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죠. 이 정도 높은 거지. 높은 거지 이 정도면. 그렇군요. 네. 네. 저는 테마록을 아예 모르고 본 네. 사람 입장에서 사실 그냥 이거만 보고 평을 내리자면 물론 이제 제가 예전에 단톡방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국내 애니메이션의 어떤 제작 환경이라든가 이런 산업 환경을 따져보면 진짜 뭐 별 5점을 줘도 막깝지 않은 작품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냥 이 테마록 애니메이션만 보고 봤을 때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랄까 그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를 안 보고 어벤져스를 본 느낌? 아하.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저는 내용이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애니메이션의 퀄리티나 이런 건 좀 떠나서 그런 어떤 내용이라든가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전개 방식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일단 3.0 주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뭔가 극이 좀 진행되려 치면 갑자기 그쵸. 옛날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게 약간 좀 네, 김을 그게 좀 빼는 느낌이 있지. 덜컥거렸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차라리 시리즈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리즈로 제작할 생각이었다고 하면 네. MCU가 한창 좋았을 때 그때를 그냥 따라가도 되지 않았을까. 한 사람 한 사람 캐릭터에 집중을 해주다가 나중에 좀 이렇게 뭐 어떻게 모이게 되고 이런 거. 그럼 영화를 3개를 먼저 낸 다음에 이걸 하라고? 야 그러기엔 그게 아니더라도 한 편에 그걸 좀 더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이거 보기 전에도 어디선가 뭐 단톡방인가 어디선가 들었던 얘기가 있었지만 이런 뭐 오로지 팬들을 위한 뭐 팬들한테 헌정하는 애니메이션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온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 테마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좀 약간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허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근데 아예 스토리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땐 좀 어땠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제가 그렇잖아요. 아예 모르고 봤죠. 아예 모르고 봤잖아요. 저는 아예 테마록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봤기 때문에 저는 좀 제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좀 네. 잘 몰입이 안 됐나요? 그렇죠. 약간 아까 파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 좀 이렇게 뭐 플래시백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때 덜컥거리거나 좀 맥이 빠지는 그런 면도 있었고 뭐 승희 같은 캐릭터는 뭔가 아예 설명도 없이 잠깐 나왔다 분명히 나왔으니까 중요한 캐릭터는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지나치게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처음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뭐 반감까지는 아닌데 네. 그래도 뭔가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영화라는 게 전에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이 장면이 그 장면이 나오면 그 장면을 해석해주는 씬이 나와야 되는데 그 장면을 해석해주지 않으면 계속 그 관객들은 그 장면을 머릿속에 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이 연결이 안 돼요. 이거 그냥 넘어가자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좀 그 원작의 설정들이나 네. 이런 것들을 풀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할 거예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바긴 한데 요거만 딱 이 애니메이션만 두고 보자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승희가 안 나오는 그 파트로 좀 먼저 이용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4명 다 그렇게 소개를 해야 되면 네. 너무 버겁잖아.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그치. 네. 원래 원작에는 승희는 이 시점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데 그렇죠. 그냥 어쨌든 잠깐 넣어놨잖아. 카메오 출연을 하고 또 나는 그냥 카메오식으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나름 능력을 한번 보여주더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다음 멋있었어. 시리즈를 위한 발판 그렇죠. 그런 식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분명히 보이긴 보이는데 초반에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은 좋았는데 초반에부터 이렇게 좀 범상치 않은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대해서 몰두를 하게 되더라고요. 언젠가 뭐 갑자기 전투씬에 뛰어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승희가. 네네네. 자, 저희가 1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톡각방의 프란시스님이 딸기 공주님 딸기 딸기 공주님이, 공듀죠. 네, 딸기 네. 곤듀 하트님이 유명한 네카마십니다. 근데 장문의 메일을 보내주셨죠. 근데 이제 그 네카마라고 하면 네. 되게 이제 한 10대 여성 이렇게 겨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최초로 한 40대 이상 여성을 네카마를 하고 아니 있는. 딸기 곤듀 하트면 약간 거의 10대 초반 내지는 아니야. 그런 느낌 아니야? 누가 요즘 10대가 곤듀라는 말을 써? 그래. 이거 한 40대 이상이야. 제가 몰랐군요. 안녕하세요, 딸기 곤듀 하트. 전 프란시스입니다. 네. 톡각방 생활 오래됐지만 또 사연은 처음이네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테마록을 다룬다 해서 사연을 한번 보내봤습니다. 저는 꽤 오래된 테마록 빠돌입니다. 테마록을 좋아한 거는 자연스럽게 티가 났을 거래요. 그리고 미친 공정부를 빗대서 네. 테마록 세계편 2편 2권의 세크메트의 분노에서 세크메토 사도들에게 빙의되어 모든 상황을 서울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점령당했다는 환상을 가지고 서울로 진격하고 미사일을 날리려 하는 장인석 소장 이야기를 툭하면 하곤 했으니까요. 나 처음 듣는데. 나 처음 나도 처음 듣는데. 어디서 하셨나요? 네. 승희에게 집적되다 현암에게 처맞는 꿈을 꾸기도 했고요. 요거는 실제로 하신 것 같은데. 네, 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혼세편까지는 책도 거의 모두 가지고 있었고 입대 후 부모님이 싹 다 버린 이후로는 도서관에서 계속 빌려보고 나중에 이북이 발매된 이후에는 그걸 빌리거나 구입하기도 했어요. 네. 완전 팬이시네요. 네, 테마록의 진짜 팬이시네요. 네. 며칠 전 애니메이션 테마록을 보고 왔는데 아무래도 미키 개봉하면 금방 붙일 것 같아갖고 재밌게 봤습니다. 어쩌고 실사 영화는 아예 급이 다르고 위역 작가의 의견과 검수도 많은 부분 받아들였다는 인터뷰대로 박신부와 현암의 주 공격기와 캐릭터성도 잘 살려낸 듯하고 원전의 내용도 많은 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지루하거나 그런 점도 별로 없었어요. 3D 그래픽 작품에 그리 긍정적이진 않은데 애니메이션 테마록은 이질감 없이 꽤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배경을 2020년으로 옮기면서 편의점이나 스마트폰이 등장하지만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등장하더라고요. 이게 2020년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요거를 한 건가?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네네. 그 당시에 시대상을 배경으로 했던 것 같네요. 원작과는 달리 악마 아스타로트가 바로 튀어나오는 점과 원작에서 석유주와 콤비 빌런인 벽공이 호법들과 같은 편으로 나오는 건 빠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었지만 벽공이 뭐지? 다른 호법 그 약간 늪처럼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그 사람이 벽공이었나? 오케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애니화를 하면서 사정이 생긴 거였다고 봅니다. 박신부가 교구분들과 사이가 안 좋은 건 묘사되지만 박신부를 소개하는 인트로격 에피소드에서 성당에서 행정보급관 역할을 하시는 직업인 사무장이 주임 신부님 이상하다며 박신부를 호출하는 걸 보면 원작과는 달리 파문되지 그쵸.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프란시스님이 또
카톨릭 신자시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보시네요. 아시겠네요. 네. 원래는 파문 당한 설정이거든요. 원래 파문당한 원래는. 설정이지. 네. 근데 이제 이후에 계속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네. 다시 복권하는 아. 그런 스토리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계속 쓰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거슬리는 점도 있었어요. 일단 네. 키와 덩치는 크지만 책에서 인자하고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 박신부가 벌컵이 됐다. 그렇죠. 현암이 또 아까 삐쩍거리는 말씀하셨던 것도 것처럼. 별로다. 네. 그런 얘기 하셨고 아쉬운 얘기 넘어갈게요. 저희가 다 했던 거랑 약간 좀 중첩되는 부분이 네네, 많아요. 그런 부분. 네, 좀 그러네요. 길기도 해서 이 부분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번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테마록은 테마록의 시작인 국내편 1권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도다의 첫 에피소드 하늘이 불타던 날 부분만 영화한 것입니다. 네. 분량으로 치면 한 30페이지 정도. 네네. 애니메이션 테마록은 테마록 찍먹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초심자를 위한 테마록 샘플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테마록 등장인물의 캐릭터성을 다 보여주지도 않았고 시리즈 전반에 모두 녹아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1000명이 조금씩 희생해 모두 99% 행복하게 사는 것 대 한 사람이 희생해서 999명이 완벽히 행복한 것에 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기도 했고요. 이건 뭐 본인의 해석이시라고 하는데 글쎄요. 네. 영화를 보고 이거 OTT에 한 15부작으로 시즌 1, 2, 3편 하면 딱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애니메이션 테마록이 애초에 OTT에 자연했다가 까인 프로젝트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오늘 기준 애니메이션 테마록은 30만 명 관객 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BP가 100만이고요. 아쉽고요. 네. OTT 업체가 얼른 콜사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테마로 개봉이 좋기도 하고 보고 나니 아쉬운 점도 있어서 길게 떠들어봅니다. 모두 온오프에서 뵙시다. 네. 제가 어제 오프에서 프란시스님과 네. 네. 한 잔, 기울이셨죠. 한 3잔 기울였어요. 네. 죽을 것 같아. 아. 그 형님 동네에 있는 쌍둥이네 포차라고 네. 그 허물어져가는 포차에서 네. 좋더라.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포에서. 네. 노포는 어제 없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군요. 네. 다 포오셨군요. 하지만 다들 노포 좋아하니까요. 네. 그렇지. 네. 맛이 있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연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 저희랑 뭐 거의 비슷한 내용. 비슷한 것 같아요, 감상들이. 네요. 네. 왜냐면 이 OTT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다들. 네. 그러니까 보고 나면 근데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들 수밖에 없고 또 없죠. 애초에 네. 제작이 OTT에다가 하려고 했다고. 네. 그런 것 하더라고요. 같아. 네. 좀 존 씨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좀 OTT로 조금 더 길게 풀어내면서 네. 한 사람의 전사를 조금 한 에피소드 하나씩으로 해서 네. 뭐 한 편에 뭐 한 20분, 15분, 20분 정도로 해서 이렇게 쭉쭉쭉 했으면은 훨씬 맞아요. 네. 보기도 괜찮았을 거고 더 재밌었을 더 것 재밌었을 같아. 것 같아요. 저도. 네. 좀 이거는 아무래도 소설이 워낙 이게 장대해서 네. 이 시리즈로 풀어야 훨씬 또 맛이 살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왕 저는 이제 이렇게 극장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김에 김에 계속 그냥 극장에서 극장에서.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니면 네. 저는 약간 일본처럼 되게 이제 이 TV 애니메이션으로 또 쭉 나오고 되게 이제 큰 이벤트 같은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네네, 극장판으로 또 만들고 네. 이렇게 하면 또 좋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이제 작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우리 디자이너 출신이신 파이님. 아니 이거 뭐 작화 얘기를 안 할 수 네. 없죠, 당연히. 네네. 작화가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이제 카툰 렌더링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네. 3D 모델링이 된 입체로 만들어진 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폴리곤을 그 약간 입체 형태로 나왔을 때 네. 그 위에다가 이제 2D의 예. 질감을 입히는 거죠? 입히거든요. 네, 네. 캐릭터의 디자인을. 네. 그래서 그거를 갖고 이제 애니메이팅을 하는 기술인데 네. 제가 예전에 지금 얘기한 게 그 3D 애니메이션이란 거야. 그러니까 나 아까 방송 전에도 내가 물어봤잖아. 나처럼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오디오 매체라서 또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 어렸을 때 보던 뭐 디즈니 명작 극장처럼 이렇게 다 사람이 손으로 그려서 네. 쭉쭉쭉 연결해 갖고 네. 그러니까 그림을 원화를 다
다 그려서 했던 게 셀 옛날 애니메이션. 그거 이제 셀 애니메이션이라고 옛날 셀? 합니다. 네. 그 옛날 방식이고 네네. 요즘 나오는 지금 우리가 본 테마록 같은 거 이런 게 3D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아까 파인이가 설명한 것처럼 네. 그 폴리곤이 그 뭐 이렇게 픽셀 이렇게 한 게 그게 폴리곤이야. 이제 입체 형태로 입체 만들어진 뭐 육면체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뭐 구 형태라든지 그러니까 2D로 보면 그냥 원인데 네. 이거를 3D로 만들면 구가 되잖아요. 입체적인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모든 이 3D 형태의 것들을 폴리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폴리곤에다가 이 카툰 질감을 얹히는 거죠. 네. 그 그러니까 만화적인 형태를. 일단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3D 애니메이션이 토이스토리였죠. 상업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픽사에서 그러니까 만들었던. 네. 쉽게 말해서 2D는 이제 예전에 뭐 둘리 뭐 이런 게 2D, 하니 이런 게 2D고 네. 이렇게 요즘 이제 픽사 애니메이션들이 3D 애니메이션인데 또 그렇죠. 약간 질감 많이 다른 게 이제 카툰 렌더링이라고 하는 그 설명하신 방법이 그러니까 이제 만화적인 채택이 형태. 된 네. 느낌인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의 지금 이게 발전 과정인가요? 아니면 어떤 유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거는 근데 사실 뭐 아직까지도 2D를 고집하고 있는 네. 그런 작품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 이제 2D도 네. 셀 애니메이션은 아마 벗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작업 공수도 굉장히 많이 네. 들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이유들로 그러니까 예전처럼 일일이 다 그리지는 않는데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그거를 고집하는 뭐 지브리 같은 데도 있고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3D가 훨씬 이제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뭔가 다른 효과를 낼 수도 한번 있어서 그려놓고 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계속 컴퓨터로 하는 앵글이라든가 거라서 이런 걸로 인해서 네. 바꿀 수가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작업 쉽게 말해서 돈이 덜 드는 거 아니야. 한번 잘 해놓으면은 시간과 돈이 좀 네. 근데 제가 뭐 네. 전문가는 아니라서 네. 저도 디테일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뭐. 제가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사실 애니메이션 정말 좋아하다가 아까 서두에 말했던 그 원더풀 데이즈 이후로부터 애니메이션을 거의 안 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후로 이렇게 릴리즈되는 애니메이션도 많이 없었기도 하고 네. 네. 작품이 없었어요. 네, 작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한국 애니메이션 사장되는가 보다 그러고 있었는데 네. 이번 테마록이 아마 제가 극장에서 본 한국 애니메이션은 마당을 나온 암탉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나도 사실 마당 이후 처음인 것 같아. 네네. 한국 무슨 애니메이션.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왜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 볼 때 중간중간 광고 나오는데 게임 광고 나올 때 있단 말이죠. 네, 그 영상하고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게임 이번 요즘 게 네, 테마록이 네, 이번 테마록이 게임의 광고 영상, 그러니까 게임을 제가 직접 하진 않으니까 게임 실제 영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시네마틱 파트 네네네. 그래서 게임 광고 영상 어떻게 보면 이거 100분짜리 게임 광고 영상 본 느낌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그런 요즘 퀄리티. 나오는 게임의 퀄리티 이런 잘 것들 맞췄다. 많이 네. 뭐 많이들 그런 느낌 이야기하는 게 네네네. 그 아케인의 작화랑 비슷하다라고 해요. 아케인. 그 넷플릭스에 네. 넷플릭스에 아케인이라는 있잖아, 아케인.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케인 처음 들어보네. 근데 그 아케인 자체가 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사이드 스토리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안 봤습니다. 저는 아직 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약간 그 얘기가 많이 그 게임 영상 비슷하다는 얘기가 아마 거기서 좀 나온 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까 잠깐 방송 전에 내가 파이니한테 하도 몰라갖고 물어볼 때 얘기해줬는데 게임도 사실 이런 식으로 요즘 많이 만든다며 3D 애니메이션으로 렌더링을 해갖고 네네. 그러니까 또 로커스 여기 만드는 애들도 다 게임도 하고 그것도 그런 작업도 했던 사람들 아니겠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건 좀 당연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보다 보니까 정말 이게 게임으로 나와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그리고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테마록이라는 타이틀을 보면은 일단 그 오컬트 그 영화들이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하고 좀 많이 괴를 다르게 보여주잖아요. 굉장히 타격 스타일이 있고 많이 보이고 액션도 많이
있고 사실 그 중반부의 액션은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사실 이런 그러니까 뭐 MMORPG 이런 게임보다는 약간 대결 액션 게임 이런 느낌도 많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까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현암이라는 캐릭터는 정말 제가 좋아했던 킹 오브 파이터의 그 쿠사나기쿄 그 캐릭터랑 많이 되게 유사하기도 했고 네. 그런 점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좀 재밌었습니다. 원작이 네. 잘 기억이 안 나갖고 여기서 네. 보면은 현암이 이쪽 오른손밖에 못 쓰잖아. 한 손이 좀 묶여 있죠. 약간 뭐 그러니까 아마 뭐 혈도가 뭐 이렇게 뭐 막혀서 막혀 있어갖고 체질적으로. 그래서 아까 이거 혈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장호법이. 네. 장호법이 조금 풀어주는데 네. 어쨌든 나중에 그런 막힌 혈도를 뭐 인맥과 동맥이 뭐 풀려갖고 뭐 이렇게 되나 뭐 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설정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캐릭터들 에게도 그런 한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설정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목피님은 그 무협지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지. 그 여기서 장호법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금강손 이라는 그 뭡니까? 금강수라고 나오지. 금강수.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5명의 호법이 나오는데 네네. 그 중에 뭐 한 명은 뭐 인도 사람이고 네. 뭐 또 그 칼 쓰는 제일 상자 호법 같은 경우는 본인 무당파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네. 그래서 아마 원작에 그런 게 없었던 걸로 아는데 어쨌든 뭐 나는 되게 반가웠어. 무당파라 그러면서 칼을 쓰고. 무당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우탕 클랜? 네, 우텐 클랜. 우탕 클랜은 말이죠. 네. 아니 뭐 보통 네. 무협 세계관에서 제일 킹왕짱은 소림이고 네. 태산북두라 불리는 소림사 네. 중들이 나오고 무당파는 도사들이 나오는 무당산에서 형성된 도관인데 네. 뭐 아직까지 내려져 오는 태극권 태극권을 이렇게 좀 뭐 약간 정으로 동을 제압한다. 네. 뭐 그런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제압하는 태극권을 기본으로 갖고 있고 또 무협 세계관에서는 네. 검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무당, 뭐 해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뭐 그리고 또 경공술도 좀 유명하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다양한 무술이 있는데 네. 뭐 사실 검이 주예요. 그래서 세계관에서는. 그분이 이렇게 검을 네, 날리고 그쵸. 막. 근데 뭐 사실 맞아. 애니메이션화 만들려고 하면서 되게 사실 무당 무공하고는 흔히 알려진 네. 그거랑 좀 다른 스타일로 만들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검을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네. 약간 사천당문에 만천하우를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방식을 쓰시던데 뭐 근데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냥 네네. 뭐 그거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무당파 어쨌든 그 네. 도사가 나오고 네. 또 모산파 도사가 나오는데 깜짝 놀라. 야 그 모산파가 여자분이 나온다고. 모산파 아니, 그 아닌가요? 삿갓슨 삿갓슨 아저씨 있잖아. 네네. 그러니까 모산파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흔히 981방이라고 하는 그 주요 방파 중에서는 거기에 못 끼는 존나 변방이야. 한 20위권이나 될라나? 그래서 근데 김운둔갑 쪽으로 변신술? 김운둔갑 쪽으로 변신술이니 아니면 부적이니 뭐 네네. 아니면 뭐 김운둔갑이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강시 쪽이나 이런 것도 다 네. 그쪽 부적. 부적을 주로 쓰고 무슨 네. 아니면 여기도 나오잖아 진법. 네. 진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복숭아 나무를 이렇게 몇 개 꽂아갖고 무슨 귀신을 불러내서 뭐 강신술을 쓴다든지 뭐 그런 술수들을 많이 쓰는 네. 걸로 알려진 데가 모산파인데 네. 어쨌든 여기 그러니까 무술 세계관을 많이 차용해 왔더라고. 무당 모산 나오고 네. 현암일수는 태극기공 같은 건 사실 이거는 순수 창작이지. 우리나라도 뭐 기천이나 뭐 선무도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길을 수련하는 실제 많이 있긴 한데 네. 사실 뭐 태극기공 뭐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좀 아니에요.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요? 이 역의 순수 창작인 것 같은데. 네. 그 금강수는 어디서 나? 금강수. 네. 그 얘기를 안 했구나. 네. 이 장호법은 중이잖아. 네. 그래서 내가 볼 땐 소림사 무공을 따온 것 같아. 그러니까 소림사 무공 중에 유명한 게 뭐 백보신권이나 아니면은 뭐 금강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금강수는 난 잘 못 들어봤는데 어쨌든 이
금강. 근데 실제로 금색으로 만들었더라고. 네, 맞아요. 커다란 손바닥이 붕 나오는. 그래서 소림사 계열 무공을 차용한 거로 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거 굉장히 말고는- 많이 그러면 이렇게 무공을 쌓아야만 할 수 있는 기술 기술. 뭐 말도 안 되지 사실.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소설이나 이런 그런 그쪽 세계관에서는 한 몇십 년 수련을 해야 가능한. 가능한 그런 거구나. 그러면 그런 그 무협, 그러니까 정통 무협에서도 이 현암이란 캐릭터가 왜 그 다른 스님한테 이렇게 무공을 해공선사한테 네 길을 딱 받죠. 받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런 설정 엄청 많지. 아 그래요? 그게 없는 보통 설정은 아니구나. 소위 말하는 네. 절벽신이라고 많이 하는데 네. 보통 주인공이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기연을 얻어서 네. 뭔가 뭐 무슨 뭐 공청석유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은거한 고인의 무슨 비전을 얻어갖고 네. 뭐 그런 무공을 얻는다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은거한 노 고수가 죽기 직전에 거기를 이렇게 그 동굴 같은 데로 어떻게 떨어져 갖고 뭐 나의 원한을 풀어다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무공을 존나 쌓았는데 네. 뭐 다리가 잘렸어. 그래서 걷지를 못해. 그래갖고 내가 평생 쌓은 무공을 전수해 줄 터이니 뭐 너가 대신 내 공을 줄 테니까 나의 뭐 원한을 풀어달라. 그래서 뭐 알고 보면은 그 원한을 그러니까 그 다리 자른 사람은 무슨 뭐 지금 현재 뭐 천하제일인 막 무린맹의 맹주 뭐 이런 경우가 많고 뭐 그 흔한 스토리야.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무공을 그러니까 내공을 전수해 주는 건 되게 많이 나오죠. 네. 여기 보면은 도해선사가 70년간 쌓은 내공을 이렇게 전수해 줬다고 나오는데 네. 뭐 좋더라고. 네. 많이 나오는 설정이긴 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목표님이 초반에 설명했듯이 여러 가지 그런 뭐 천주교랑 그치. 그런 뭐 이런 무협이랑 이런 데서 많이 차용을 콜라보. 해와서 훨씬 더 이렇게 내용이 좀 풍성하고 재밌었고 그만큼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네. 현암은 사실 이 힘캐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검사입니다. 검사. 검을 주로 씁니다. 검을. 근데 검이 나오지도 않았어 이 작품에. 월향이라는 검을 쓰는데 네. 그 검도 보통 검이 아니고 그 안에 월향이라는 그 어쨌든 죽은 영혼이 깃들어져 있어. 칼 안에요? 칼 안에. 그래서 막 대화도 나누고 막 그래. 칼이랑? 칼이랑. 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통하는 현암의 그 혼하고 네. 그 칼 안에 깃들어진 월향의 그 혼하고 이렇게 공명을 해서 그래서 무공하고 이게 섞여갖고 칼이 막 날아다녀. 맞아. 네. 그러니까 닥터 스트레인지 망토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요? 네. 그 무공으로 따지면은 이게 약간 이기여검에 해당해서 말도 안 되게 강자들만 쓸 수 있는 건데, 근데 얘는 특이하게 이거를 약간 오컬트하고 무공을 그러니까 공력을 합쳐갖고 이렇게 뭐 영혼이 이렇게 통해 있어갖고 네. 뭐 이렇게 칼이 뭐 날아다닌다 뭐 이런 설정인데 뭐 말로 들으면 매우 유치해 보이지만 작품상에선 굉장히 잘 표현이 돼 있고 아마 다음 작품이 나오면 당연히 월향이 나올 텐데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테마록 세계관에서는 그 현암이 제일 센 캐릭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은 가장 세. 그렇죠. 그래요? 무력은 가장 세고 별로 안 세 보이던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박신부가 나왔을 때 야, 현암이 도대체 얼마나 커야 되는 거 했는데 어쨌든 캐릭터가 그렇게 됐어. 근데 박신부는 사실 그냥 이 오라를 엄청 크게 만들어서 막 방어막을 이렇게 치고 약간 그런 캐릭터고 무력은 0이야 거의. 원래는 그래요. 근데 지금 그래요? 여기 원펀맨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나도 아쉬웠는데 막 박신부의 그런 그렇죠. 우리 영적인 능력으로 네. 뭔가 구마를 하는 게 네. 원래
지금까지 나왔던 오커틀 무비에서의 신부님들의 역할이었잖아요. 네. 근데 나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어쨌든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 액션 박진감을 좀 줘야 네, 되니까 네.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현암을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치면 현암에 좀 벌크업 시켜갖고 존나 힘캔데 나중에 그냥 검사를 그 월양을 이렇게 돋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크게 안 한 건지 어쨌든 월양 기대하고 있고요. 네. 참고로 날아다니면서 막 비명 소리가 납니다. 여성의 맞아요. 네. 아 칼이 날아다니면서 곡성이 나면서 네. 뭐 이런 소리가 나면서 설정. 그래요. 날아다니는데 네. 아마 뭐 그래서 기대가 되게, 되네요. 네. 좀 작게 만든 건 난 좀 되게 불만이야. 일단 이름도 현암 하면 존나 좀 강인한 느낌이잖아. 저는 그래서 미리 그 캐릭터 이름 정도만 알고 가자 하고 봤는데 네. 저는 그 박신부 이름이 현암인 줄 알았어요. 봤을 때. 저 박신- 사람이 현암이구나 이렇게 아. 생각하고 있었어요. 박신부는 원래 이름이 박윤규라고 하네요. 박윤규. 박윤규. 그리고 이제 박신부. 준우가 사실 진짜 네. 말도 안 되는 사기캐거든. 맞아요. 네. 나이가 10살인데 진짜 못하는 게 없어. 소설 내에서 소설 내에서. 막그 홀령 뭐 이메라고 하는 뭐 무슨 막 커다란 뭐 유령 같은 애들 막 불러내갖고 걔들을 막 군대로 사용하고 네네. 막 부적도 쓰고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뭐 되게 다양한 술법을 다 쓸 수 있는 네. 진짜 엄청난 능력자인데 여기서는 거의 능력을 보여준 게 없어갖고 그렇죠. 좀 아쉬웠습니다. 뭐 번개 치는 건 괜찮았어. 찔끔 정도만 하고 사실상 이제 그 현암이랑 여자분, 박신부가 나왔죠. 그 여자분 승희 말고 그 여자분 있잖아요. 승희 그 여자 그 호법 승희밖에 중에 없는데 여자분. 여자 그 호법. 무슨 여자 호법 그분은 뭐 그냥 지나가는 캐릭터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좀 원래 원작에도 없던 캐릭터. 아니 형 이제 그림에도 반응하는 거야? 아니 매력 있던데. 그래요? 그건 좀 약간 각색돼서 나온 캐릭터인가 그런 보네요. 것 같아.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네. 5대 호법은 다 약간 조금씩 그냥 각색을 한 것 같아. 그렇군요. 저는 그 원작에서 보면 네. 이후에 이제 백호였나 캐릭터 중에 그 국정원. 국정원 요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박신부 벌크가 사실은 백호 어. 정도의 캐릭터한테 아. 주어지는 게 네네. 맞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두 캐릭터를 좀 합했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나중 보면. 되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박신부가 막 주먹질하고 이런 거는 조금 네. 설정이랑은 안 맞긴 합니다. 자 이렇게 캐릭터의 변주가 좀 있었는데 그럼 원작하고 이 성우하고의 어떻게 매치는 좀 되셨나요? 저는 네. 사실 성우 분의 네. 연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성우는 뭐 우리나라 성우들 워낙 잘하니까. 네. 근데 사실 원작하고 상관없이 이 성우분들은 이 작화에 맞춰서 연기를 맞아요.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네. 뭐 잘 붙었던 것 같아.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좀 대사는 저는 조금 별로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귀에 착착 붙지도 않고 난 약간 현암 캐릭터가 내가 사실 무협 팬이었기 때문에 현암에 가장 이렇게 좀 이입을 해서 작품을 읽었는데 내가 아는 현암하고 너무 달라서 네. 이런 캐릭터가 아니야. 원래 되게 우중충하잖아. 되게 크고 정의감에 불타고 네. 이렇게 막 욕하고 이런 캐릭터도 아니야. 그리고 말이 많지 않아. 말이 많지 않아. 근데 여기서 보면 너무 말이 많아. 말라갖고 막 대져버려 막 이러잖아. 병신 새끼야.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마음에 안 들었어. 조금 더 벌크업 시킨 다음에 네. 이렇게 성우분들 좀 더 이렇게 약간 더 중후하신 분으로 바꿔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원작에서 말도 많지 않고 되게 말을 아끼고 그리고 되게 우울해요. 사람 자체가. 순정파잖아. 우중충해. 연애도 안 해. 맞아요. 여기 러브 라인이 없어. 월양하고 약간 어령하고만 새끼가 꿈속에서 월양은 만나서 칼이잖아요. 꿈속에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하나 봐. 몰라. 그렇게 됐어. 네. 우울한 놈들이 그렇게 살더라고. 저는 박신부의 대사랑 그런 게 좀 많이 안 와닿아가지고. 저는 근데 이 캐릭터 디자인이 네. 사실 박신부만 빼면 네. 웬만한 이 캐릭터 디자인들은 다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기는 했어요. 그래? 그 저거는요? 처음에 나왔던 뭐 아카 뭐였지? 빌런. 처음에 나왔던 그 큰
뭐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령. 그 뭐- 주인공 캐릭터들은 그렇게 기억하는데 사실 네. 빌런 캐들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사탄- 아스타로트. 아스타로트. 뭐 아스타로트 무슨 말인지 아마 모르겠지만. 원작에 뭐 나오겠지. 뭐 루시퍼 뭐 이런 거야. 뭐 아, 그런 그래요? 뭐 저기 악마들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원작에서 설명된 것보다 아마 네. 예전에 고서나 네. 이런데 나온 캐릭터 디자인을 조금 참고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원작에도 이런 악마 그런 캐릭터가 거 나오지. 나와요? 그러니까 승희도 애완명왕이고 예, 아스타로트도 아마 나오겠지. 그리고 네. 뭐 저기 이 서교주가 네. 뭐 저기 밀교의 신들을 불러내잖아. 그러면서 무슨 뭐 시바, 칼리 뭐 이런 애들 막 존나 부르는데 그 나중에 그렇게 신 내림을 약간 뭐야 악령의 이렇게 그릇이 돼갖고 막 이렇게 팔이 여러 개 튀어나오고 네. 막 그 눈도 막 여러 개 생기고 하는 그거 괜찮던데 난 되게 잘 만들었던 네, 그 소설에서도 네. 그렇게 묘사가 소설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묘사가 안 됐던 것 음. 같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되나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서교주의 그 묘사는 네. 소설보다 더 낫던 것 같아. 아. 되게 잘 나왔던 것 같아. 팔이 졸라 길고 막 이러죠. 그치. 손톱 무섭더라고요. 눈이 막 눈 여러 개 생긴 게 그게 섬뜩하죠. 좀 멋있던데. 잘했어. 맞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디자인이 어쨌든 좋았다. 전반적으로는. 그리고 그 배경도 네. 되게 한국적인 느낌이 물씬 맞아요. 나도록했잖아요. 네네. 그치. 그러니까 그림으로 사실 그런 거를 애니메이션으로 그런 거를 좀 본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산세도 그게 좀 좋더라고. 그렇고 뭐 교회나 네. 뭐 특히 GS25 네, 완전 그렇죠. 레스비 편의점 이런 마지막에 거는. 거의 뭐 초현실적이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초반에 나왔던 이 성당도 아파트 단지 막 근처에 있잖아요. 뒤에 막 단지 보이고 이런데 네네. 그게 전형적인 한국적인 풍경이잖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살린 것 같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초반에 그 아까 아스타로트 나오는 그 장면은 아무리 아까 제가 뭐 한 번밖에 못 봤지만 딱 그 생각 나더라고요. 콘스탄틴에서 루시퍼 나올 때 그 딱 앵글 발부터 보여주는 앵글이 맞아. 똑같더라고요. 거기서 촬영해 온 거야 아닐까라는 참고를 생각이 했구나. 들더라고요. 발을 네. 딱 디든 네네. 다음에 그죠? 네. 시작하는. 그것도 약간 끈적끈적한 뭔가 액체 같은 게 뚝 떨어지고. 근데 맞아. 그런 좋던데. 느낌? 네, 그 좋더라고요. 뭐 손바닥에 빵꾸도 나 있고 네. 잘 만들었더라고. 그리고 저기 뭐야 이게 약간 초반에 네. 약간 공포물 비슷하게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네. 처음엔 그쵸. 약간 그 엑소시스트처럼 그 아스타로트 나오는 네. 그것도 그렇고 현암의 전사 나오면서 네. 그 물귀신 이렇게 물귀신이 이렇게 막 그 도해선사랑 같이 있을 때 뭐 이렇게 뭐 문 열고 이렇게 들어와서 네. 물 뚝뚝 떨어지고 네, 맞아요. 천장에서 이렇게 확 내려와갖고 그 깜짝 놀래키는 네, 점프스케어 장면이 있죠. 그 부분에 상당히 공포스럽게 한 것도 나는 되게 잘한 선택인 것 같아. 맞아요. 네. 어쨌든 이 기반은 좀 오컬트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점프 스케어를 잘 사용해 주는 게 이게 약간 유치해 보이면 안 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아싸리 그냥 차라리 공포로 가는 게 좋아. 괜찮은 맞아요. 것 같아. 이제 네. 앞으로 유치할 거 계속 나올 거거든. 칼 날아다니고 이런 거 쓰려면은 일단 그치. 초반에 좀 이렇게 성인 팬들한테 약간 네. 좀 어필을 하는 어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되게 영리하게 잘 만듦새를 잘 가져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칭찬이 계속 네. 나오는 만듦새긴 하네요. 네네네. 사실 근데 좀 이 아쉬웠던 점이 있을 애정과 건데. 그런 게 많이 들어가 네. 있고 뭐 원작에 대한 애정도 있지만 사실 앞으로 이 애니메이션 시장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 그치.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사실 좀 팔이 굉장히 좀 안으로 많이 굉장히 굽어 있는 굽어버린. 상태이긴 합니다. 네. 그럼 아쉬운 것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네. 저는 그 이 애니메이팅에 있어서 네. 이 액션 씬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좋았는데
그냥 일상적인 신들 있죠. 네. 그냥 가만히 서 있다라든지 네네네. 올 때 보면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놓은 캐릭터가 이제 막 가만히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툭툭툭툭 끊기면서 툭툭툭 일부러 이렇게 로봇처럼? 네. 만들어놓은 딱 그 네네. 모델링 해놓은 딱 그 느낌으로 막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런 일상씬은 약간 자연스럽지 못했다. 자연스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디테일을 조금 덜 본 느낌.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100%를 원했지만 네. 한 90% 정도로 나온 정도의 완성도. 그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랬구나. 네. 오페님은요? 아쉬웠던 부분이 뭐 있을까요? 나는 뭐 사실 나야 뭐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네. 그냥 일단 작화나 뭐 캐릭터 부분에서 아쉬운 게 있다면 있는 거지 뭐 그런 거 외에는 사실 뭐 퀄리티는 나는 진짜 불만 없고 네. 승희 의상 좋았고 기대됩니다. 네. 승희 디자인도 좋았죠. 몸매가 괜찮. 되게 성당 갈 때 그렇게 입고 가도 되나? 약간 튀기는 해. 신부님 약간 흐린눈 해야 될 것 같은데 몸매가 힘들게 하는 지나치게 육감적이던데 그런 느낌이긴 하네. 저는 기본적으로 첫 장면부터 그 박신부가 등장했을 때부터 이거 그냥 정말 아싸리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처럼 만들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피지컬 자체가 전혀 많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뭐 실사 영화를 그냥 애니메이팅만 한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런 면에서는 일단 조금은 마음을 놓고 보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캐릭터에 대한 설명 부분이 조금 처음 보는 초심자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부족한 거요? 아니면은 네, 부족한. 그 캐릭터 설명 자체가. 네네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러닝 타임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네, 100분 딱 채우더라고요. 그리고 쿠키도 좀 바로 나와서 좋았어. 네, 바로 나와서 좋았고 마블처럼 막 다 끝나고 하면은 사실 시리즈가 나오는 것도 좋았고 특히나 또 음악 굉장히 좋았어요. 음악 굉장히 좋아서. 맞아. 음악 좋다. 네, 음악 진짜 좋아가지고. 맞아요, 네. 제가 보통 요즘에는 예전에는 다 이렇게 엔딩 크레딧 다 봤는데 요즘에는 엔딩 크레딧 안 보거든요. 근데 누가 했나 한번 확인하려고 이렇게 보기도 했었네요. 그 영화 끝나고 나서 그 몬스터 X의 네. 뭐 노래 나오잖아. 몬스터 X 맞나요? 네네네. 몬스터 X. 노래도 잘 노래도 붙더라고.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그 작품 분위기하고 괜찮게 붙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외국에 나가서 좀 잘 호평을 받았으면 좋겠어. 전반적인 분위기가 약간 호쾌한 액션 뭐 애니메이션으로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영화 내내 깔리는 음악을 들으면서 약간 그 신해철의 음악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 라젠카에 쓰였던 라젠카에 쓰였던 음악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그런 스페이스 오페라 같은 그런 분위기들을 굉장히 좀 잘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음악이 되게 플러스가 되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제작사 로커스 애니메이션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이분들이 아직 미정이긴 하지만 그 또 하나의 그 판타지 문학에서 굉장히 걸출했던 성적을 냈던 드래곤 라자, 이영도 작가의 드래곤 라자를 또 이 애니메이션화 한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네. 그걸 하려면은 이번 작품이 PP를 넘어야겠죠. 전 역시나 드래곤 라자도 전혀 모르는 작품인데 내가 안 봤어. 이 영도를 안 봐서. 저도 이걸 안 봤는데. 그래요? 근데 보신 분들 뭐 저 친형이 이걸 봐가지고 엄청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드래곤 라자하고 또 눈물을 마신 눈맛에 되게 엄청 세계관도 방대하고 네네. 좋다고는 들었는데
나는 약간 이우혁의 팬이었다가 열심히 보면서 뒤로 갈수록 약간 좀 실망을 해버려갖고 그래서 다시 그냥 나는 놓고 그냥 다시 정통 무협으로 돌아갔거든. 그래서 그 뒤에 나온 작품들이나 뭐 신무협 그러니까 무협 판타지랑 콜라보도 이런 걸 거의 본 게 없어. 이 정도를 놓친 건 나도 좀 아쉽긴 한데 지금 와서 또 손이 안 가더라고. 지금 읽으면 또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작품은 딱 그때 봐야 돼. 당시에 봐야 돼. 당시에 보는 게 출간될 최고야. 때. 그러니까 이게 드래곤 라자도 되게 네. 그 약간 한국의 톨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되게 이 사람만의 어떤 판타지 세계를 따로 구축을 했다. 세계관이 되게 탄탄하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판타지에서 세계관을 만드는 게 되게 어렵죠. 정말 중요하고 네. 그러니까 톨킨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게 사실 톨킨이 만든 세계관 안에서 한번 톨킨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그 세계관 뭐 호빗이랑 엘프족 무슨 뭐 오그 뭐 이런 애들 오크. 맞냐 오크 어쨌든 난 그걸 잘 안 언어도 봐. 만들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그 세계관 안에서 다른 변주가 작품들이 가능하니까, 네. 그 세계관을 이용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갖고 세계관이 제일 중요한데 이우혁은 어쨌든 나름의 세계관을 창조를 한 거야. 그래서 되게 높이 평가를 당시에도 받았었고 근데 뭐 약간 살짝 만들었지만 좀 아쉽다.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근데 이것들도 사실 그 우리나라 작품들이 이제 웹툰을 통해 가지고 네. 많이 시리즈화되고 실사되고 이런 작업들이 한 차례 있었고 뭐 지금도 쭉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전에 이제 이 당시 90년도나 한 2000년대 만들어졌던 이런 소설 기반으로 네. 또 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이 좀 다 잘 각색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국형 IP들이 사실 되게 좋은 게 많거든. 네. 꼭 테마록이 뭐 잘 되고 테마록이 뭐 우리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작품이니까 꼭 이게 뭐 성공해서 막 그럴 필요는 없는데 네. 그거 말고도 좋은 작품이 많으니까 네. 한국형 IP들이 잘 이렇게 애니메이션화 되든 영화화 되든 근데 영화나 뭐 이쪽으로는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애니메이션 쪽으로 좀 시장이 많이 커지고 많이 개발이 돼서 이게 좀 저는 한국형 IP가 네.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네.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 그래요. 저 아까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이 테마록이라는 애니메이션 보면서 약간 게임 광고 영상, 게임 영상 같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 말이 뭔가 이 느낌이 뭔가 이 애니메이션을 뭐 비하하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걸 보고 나서 저는 아시다시피 저 게임을 안 하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게임은 안 하지만, 네네. 근데 나도 아까 존 씨 얘기를 들으면서 네. 얘가 이렇게 게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 캐릭터들이 게임으로 만들기에 너무 밸런스가 안 맞아.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박신부는 너무 이게 없어. 그 차린 게 너무 없어. 박신부는요? 박신부는 공격해가 아니야. 공격해가 그래요? 아니야. 네. 그리고 준우는 가진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밸런스가 안 맞아. 그래갖고 그렇군요. 캐릭터 하나를 이렇게 뭐 선택해서 네.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게임으로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아마 네. 이우혁 작가도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길게 가져갈 생각이 없었고 통신에다가 그냥 단편을 올리다가 이게 하나 캐릭터 뭐 박신부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잘 되니까 네. 얘들이 같이 뭐 테마 뭐 수련 겸 뭐 길을 떠난다. 길을 떠난다 이 느낌으로 스토리가 발전해 버려 갖고 네. 약간 처음부터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만든 게 아니야. 아 그렇구나. 그냥 에피소드 하나씩 만들었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갖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 어쨌든 보완해 가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능력치들을 조금씩 막 조정하고 막 이러는데 뭐 준우처럼 그 가진 게 너무 많은 애는 또 여기다가 막 뭔가 좀 제한을 막 걸어. 그래서 애가 막 점점 늙고 약간 뭐 이상한 스토리로 진행이 되는데 너프를 좀 시키. 그치. 근데 그래갖고 좀 밸런스를 좀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올 뭐 시리즈가 나오건 후속이 나오건 네. 사실 좀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아무튼 저는 그 뭐 한국의 애니메이션 업계와 게임 업계 더불어서 성장하고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네, 토대가 되는 애니메이션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네. 네, 1점 더 줘서 4점. 아. 네, 4점으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님은요? 저는 네. 그대로입니다. 3.5 네. 정도. 네. 그러니까 이게 장르물로만 봐도 네. 굉장히 볼만하고 네. 그 애니메이션 작품으로만 봐도 네. 굉장히 볼만해요. 그래서 되게 잘 만든 것 같고 네. 저도 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K 애니메이션의 어떤 새로운 부흥기가 네.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 되게 오랫동안 하다가 포기했거든요. 아, 그렇죠. 저도 그래요. 네. 저도 사실 애니메이션 정말 좋아했는데 네, 블루시걸 때부터 진짜 블루시걸 나 큰 기대했다. 네. 진짜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갖고 진짜 내가 목욕 재개한 다음에 딱 정조하고 앉아갖고 플레이를 했는데 야, 고추가 진짜 미동도 안 하더라. 와, 준비를 했구나. 네. 그럼 준비했지. 그럼요. 네, 러브젤 딱 옆에다 놔두고 그 당시엔 러브젤도 필요 없어. 네. 그렇죠. 그치. 네, 아무튼 그래서 전 뭐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지점에 이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어요. 네. 이 테마룩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네.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부흥기가 오기도 바라고 그리고 테마룩 그치. 작품의 어떤 영상화에 뭔가 네. 시초가 되는 그런 작품이 되기도 원하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원작 소설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었는데 네. 그런 작품들이 또 줄줄이 이런 소재가 되기를 원하는 굉장히 다양한 미션들을 갖고 있어 이 작품 하나 자체가. 그래서 그런 어떤 작품으로서 네. 좀 더 이거보다는 흥행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굉장히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여기 담겨 있구나.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그 올해 말인가요? 개봉 예정작으로 남아 있는 애니메이션이 국산 애니메이션이 그게 있어요. 뭐였죠? 달려라 한이 나쁜 계집이라는 아 맞아 부제가 그거 나온다. 네. 나오더만. 네, 그게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에서 만든 네. 그게 약간 나엘이가 주인공이라며. 약간. 네, 나쁜 그런 계집이니까 느낌? 아무래도 네. 나엘이가 나쁜 계집에는 뭐 네. 근데 사실 나엘이가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맞아요. 오히려 한이가 한이가 존나 대바라져가지고 아니, 네. 아니 뭐 전에 살았으면 네가 산 거지 왜 남의 집에 기웃거리고 그러니까. 미국이었으면 총 맞아. 네. 주거침 입자로 그치. 네. 이것도 참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까? 해봅시다. 네,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네, 오랜만에 또 한이 나오니까. 네, 그래요. 네. 네, 오페님은요? 저는 뭐 아까 파이니가 얘기했듯이 뭐 진짜 다양한 이 미션과 염원들이 네네. 이 한 작품에 쏟아져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진짜 원작 팬이자 뭐 무협의 팬으로서 이 애니메이션도 팬으로서 이게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100만 넘어서 저는 최소한 마당을 남탁보다는 어쨌든 그게 마당을 남탁이 지금 몇 년 작품인데 10년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도 네. 그게 1등이야 애니메이션. 이게 222만 명이 봤구나. 뭐 마당을? 와, 이건 힘들겠다. 힘들겠네. 이거 이긴 아니지. 어쨌든 그러니까 후속작을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만들다 보면은 뭐 합쳐서라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4점을 좀 사실 4점도 많이 준 건데 네. 꽉꽉 준 것 같은데. 담아서 한 4.1 정도. 네. 0.1이라도 한번. 네. 플러스 볼까 말까 고민하시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네.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뭐 극장에서 볼만합니다.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나 저걸로 봤거든. 네. 그
갑자기 생각 안 나냐? 뭐 시네마 시네마 스크린X. 스크린X. 스크린X로 봤는데 네. 되게 좋던데. 그래요? 스크린X하고 되게 잘 붙어. 그러게 스크린X로 애니메이션을 보는 경험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배경이 되게 잘 그렸잖아. 네. 그쵸. 그래갖고 그 해동 밀교를 이렇게 이렇게 막 쫙 입장할 그쵸. 때 입장하는 부감샷이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나 진짜 이거를 스크린X를 일부러 찾아서 보려던 게 아니고 그냥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거밖에 없어 그래갖고 비싸겠네 하면서 눌렀는데 마침 그날이 스크린X 데이인 거야. 그래갖고 11,000원에 봤어. 오, 좋네. 그래서 되게 개꿀 막 이러면서 봤는데 네. 되게 스크린X 추천드립니다. 좋네요. 알겠습니다. 꼭 아무튼 극장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극장에서 보셔서 또 다른 시리즈가 나올 수 있도록 네. 그렇죠. 숨겨진 이들의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들과 숨겨진 자자들 훗날 풀 수 있도록 나왔으면 하는 염원을 담아서 저희는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자 나네. 자자. 자짜지 있나요? 해야지. 있을까요? 뭐가 있지? 명확한 거 있잖아. 뭐 있죠? 뭐가 있죠? 일단 가장 명확한 거는 이 도해선사가 도해선사는 왜 돌쇠에게 공력을 주었을까? 70년 공력이면 이거 보통 거 아니거든. 그냥 주기는 그냥 나눔하기에는 그냥 못 주지. 현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맨입으로는 줄 수 없지. 맨입은 아니었겠지.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혈이 막혀 있었잖아. 특정 부분에 이렇게 좀 뭐 혈이 집중된 거 아니었을까? 뭐 괜히 준 게 아니다. 그 혈을 푸는 방법이 그치. 다른 게 있었다. 음양의 조화가 최고의 치료 아닌가. 뭐 그게 딱 보였고 일단 도해선사 매력 있던데. 그래요? 노인이지만 그 정도 괜찮잖아. 그래요. 작화가 되게 좋아요. 도해선사 이뻐. 맞아요. 작화가 다 좋긴 합니다. 그거 좋았고 또 이 장호법이 알고 보면은 이게 아버지로 나오잖아. 네, 준우의 아빠로. 장준우죠. 그래서 원래는. 그치. 근데 스님이잖아. 여기서 또 여기 또 뭔가 재밌는 스토리가 있었겠는데. 뭐 그런 근데 또 이 양반의 동문절기가 금강수 아니야. 약간 골드핑거. 손이 그냥 막 이만해지면서 왕따시만하게 골드핑거가 그랬다. 그래. 그리고 그 여성 호법도 약간 좀 괜찮아 보였는데 그건 좀 약간 종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애니메이션에서까지 자짜시 나올 줄 몰랐네요. 해야지.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는 영화 미키 세븐틴. 드디어 드디어 하겠습니다. 우리 뽕 감독 17 아니고 세븐틴으로 할 건가요? 그렇죠. 오케이, 미키 세븐틴. 오랫동안 기다렸죠. 다들 보셨나요 벌써? 저는 봤습니다. 그래요? 일찍 보고 그래. 첫날 봐가지고. 전 내일 볼 예정인데 기대가 아주 큽니다. 다음 주에 미키 세븐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